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피스톤 스튜디오 매니저 미우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류의 영원한 꿈 중에 하나, 불로장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최초로 불로장생을 꿈꿨다고 알려진 사람은 진나라 황제 진시황이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위해 서복에게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복은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돌아오지 않은 서복이 진시황을 떠나서 세운 나라가 일본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황제마저도 얻는데 실패한 불로장생을 위한 묘약. 현대에서 과학자들은 이 불로장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불로장생에서 로는 노화에 해당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노화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야의 걸작 노화의 종말에서도 싱클레어 교수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책 전체 분량의 3분의 1가량을 할애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노화는 치료의 대상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의학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치료의 대상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이 노화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상은 노화를 시작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죠. 그럼 노화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상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노화를 치료하기에는 다양한 학제에서 해결 불가능한 온갖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DNA 손상, 텔로미어 단축, 세포 노화, 단백질 오작동 등 현대의학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영역까지 문제가 발생해서 치료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완전히 불가능했다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겠죠. 놀랍게도 노화를 막는 걸 넘어서 다시 젊어지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리버스 에이징 기술인데요. 리버스 에이징 기술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역노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노화를 거꾸로 되돌리는 기술이죠. 리버스 에이징 기술의 핵심은 세포의 후성 유전학적 재프로그래밍에 있습니다. 단어부터 무슨 의미인지 모를 전문 용어로 뒤섞여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시죠? 간단합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의 구별. 그러니까 사람과 개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이유는 DNA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 DNA가 바뀌면 전혀 다른 생명체가 됩니다.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 돌연변이처럼요. 과학자들은 DNA만이 종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이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후성 유전학의 탄생인데요.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는 사실이 과학계에서는 후성 유전학을 통해 증명됩니다. 대충 짐작이 가시죠?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유전자는 DNA가 아닌 후성 유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이 후성 유전 덕분에 인간의 운명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죠. 그럼 후성 유전이 뭔지는 이제 알겠는데 재프로그래밍은 뭔 소리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기계다. 이름부터 유명한 책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주장한 말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병원을 들락거리는 우리 불쌍한 인생을 보면 왠지 수긍이 가는 주장 같기도 합니다. 기계는 뭐죠? 네, 맞습니다. 주어진 명령대로 프로그래밍 돼서 정해진 명령만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후성 유전학적 재프로그래밍은 무슨 말인 걸까요? 인간의 세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명령어들을 후성 유전학적으로 다시 프로그래밍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포도 결국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생성되는 수정란부터 세포 덩어리니까요. 이런 세포 안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노화라는 명령을 다시 프로그래밍하여 노화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리버스 에이징 기술의 골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2006년에 일본의 두 과학자는 4개의 특정 유전자를 통해서 체세포가 다기능 줄기세포로 변환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바로 유도만능 줄기세포의 탄생인데요. 이 세포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노화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와는 완전히 다른 세포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에도 걸릴 염려가 없는 세포인 것이죠. 그리고 2020년에 싱클레어 교수는 본인의 책 노화의 종말을 통해서 대범하게도 노화의 정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카이스트 조광현 교수 연구팀은 리버스 에이징 원천 기술을 발명하기에 이릅니다. 불로장생. 실감이 가시나요? 아니면 너무나 광범위한 과학의 영역 때문에 머리가 아파오시나요? 인류의 평생의 적, 암조차도 아직 정복을 못해서 연구 중에 있는 상황에 노화를 정복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사실 정복이라는 표현은 약간 무리가 있긴 합니다. 세포 하나를 젊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사람 한 명을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비약적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한 명까지도 나이를 되돌릴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진전이 되면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도 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날이 언제쯤 도래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불로장생이 완전히 실현되려면 리버스 에이징 기술을 통한 영노화 말고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은 아직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 한 명이 태어나고 또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순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향한 인류의 꿈은 계속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